8월 들어서 시장의 자금이 어떤 방향으로 어떤 방법으로 흐르고 있는 건지 오늘은 퀀트 측면에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에서 퀀트를 담당하고 있는 유명관 애널리스트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뭐 아침부터 많이 바쁘셨을 것 같은데 네. 네, 오늘 새벽에 MSCI 8월 분기 리뷰 결과가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구성 종목이 어떻게 변화가 되고 어떤 종목이 편입 편출이 되면서 수급적인 흐름들이 있는지 짚어주시죠. 네, MSCI 이벤트라는 거는 1년에 이제 4번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2월하고 5월, 8월, 11월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은 8월 이제 분기 리뷰 발표 일이었고요. 편입 종목은 3종목, 편출 종목은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편출 종목부터 말씀드리면은 이제 KMW가 편출이 됐고요. 편입 종목은 SKI 테크놀로지, 에코프로비엠, SK 바이오사이언스 이렇게 3종목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SK텔레콤은 이제 외국인 보유 한도 때문에 비중이 좀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카카오뱅크는 이제 지난주에 이미 특별 이제 편입이 됐습니다. 조기 편입이라 그래서 오늘 발표된 내용은 8월 31일 화요일 종가 기준으로 편입이 일어나고요. 카카오뱅크는 8월 20일 종가 기준으로 편입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제 MSCI 이벤트가 중요한 이유가 네. 글로벌 플레이어들이 이제 MSCI 이머징 마켓 인덱스를 추종하는데요. 대략 자금이 2.4조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4조 달러예요. 한국 돈으로 치면 엄청난 거죠. 그렇죠. 그 중에서 이제 한국 시장 비중이 한 13%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액티브 펀드, 패시브 펀드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텐데 이 중에서 한 패시브 펀드를 한 20% 정도로 가정을 했을 때 대략 한 550조 원 정도의 추종 자금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뭐 특별 이제 편입이 된다라는 이슈만으로도 주가는 사실 긍정적일 수 있고요. 뭐 저나 그리고 파생 애널리스트 분들이 이제 뭐 예측을 주로 하는데 예측 전에부터 사실 주가가 오르는 경우가 조금 있어요. 기대감 때문에. 그래서 뭐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종목들의 주가 흐름도 최근에 괜찮았었던 부분이 있고요. 네, 뭐 조금 특징적인 거는 전기차 기업들이 많이 편입이 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저희가 뭐 예전에 5년 전, 10년 전에 구성 종목이랑은 많이 달라진 게 이제 글로벌 인덱스에서도 조금 확인이 되고 있다. 네. 그리고 투자자분들은 MSCI 코리아라는 인덱스가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구성 종목이 100개 내외로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들 위주로 편입이 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편입이 된다라는 거는 외국인 눈에 좀 들어온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네, 그래서 오늘 발표된 그런 기업들의 뭐 예상 패시브 수급도 제가 뭐 개인적으로 코멘트를 보내드리긴 했는데요. 네. 뭐 대략 뭐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한 3,400억 정도, 에코프로비엠이나 SKI 테크놀로지나 2,000억 원 정도의 패시브 수급이 예상이 되고 카카오뱅크는 좀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크다 보니까 한 4,500억 정도. 네, 좀 편입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크래프톤은 조기 편입에 실패를 한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낙담하실 필요는 없는 게요. 네. 아까 제가 2월, 5월, 8월, 11월에 들어갈 거예요. 네, 그 기업은. 네. 뭐 잠깐 일정이 밀린 것뿐이지. 네, 어쨌든 외국인이 또 사야 하는 주식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 네. 알겠습니다. SK텔레콤은 앞서서 이제 네. 비중이 축소가 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4분의 1 정도인데 네. 기존 비중 축소 규모보다 금액이 좀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네. 부분이 또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나 봐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다기보다는 네. 이게 사실 저도 예측을 하는 입장이지만 인덱스 수급을 정확히 예측은 할 수는 없어요. 네. 왜냐하면 이벤트가 발생하고 사는 펀드들도 있을 거고요. 그 전에 미리 해결을 하는 펀드들도 있기 때문에 SK텔레콤은 사실 비중이 줄어든다라는 거는 굉장히 명확했습니다. 네. 네, 뭐 특별한 이슈가 아니라 조금 외국인이 많이 사서 비중이 줄어든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네. 뭐 크게 사실 SK텔레콤은 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네, 또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네, 이벤트가 있는 날 또 출연을 해주셔서 이런 것까지 좀 꼼꼼하게 물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뭐 미래에셋증권 유튜브로 잘 보고 있고 리포트도 잘 읽고 있는데 8월 이후로 좀 전 세계 주식시장의 자금 흐름이나 동향이 좀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요? 일단 7월하고 달라진 부분은 이제 금리가 조금씩 오르고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네, 뭐 7월 달에 주식시장에서 좋았었던 거는 사실 인터넷이나 뭐
뭐 미국 기준으로 말씀하면 빅테크 기업들의 성과가 굉장히 좋았는데 8월부터는 기존에 이제 주도주였었던 성장 섹터들의 주가 흐름이 조금 지지부진하고요. 오히려 나스닥보다는 다우가 최근에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여전히 경기에 대한 피크아웃 논란은 존재를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시장 하방은 굉장히 견고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적절한 스타일 로테이션으로 대응하는 그런 뭐 8월에 조금 예측이 조금 어려운데요. 실제로 뭐 종목장이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그래서 예측이 어렵지만 지금 기회가 사실 비중을 조절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8월 들어서 시장의 변수들이 참 다양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내 증시는 이제 8월 들어서 컨터 측면에서 어떤 특징적인 흐름들이 있을까요? 우선 제가 뭐 자료나 뭐 이런 것들로 주장해 왔었던 게 뭐 밸류에이션이 높아지기보다는 어닝에 집중하자라는 부분을 상반기 내내 말씀을 드렸어요. 하반기에도 저는 여전히 같은 생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 모멘텀이 좋은 기업들을 사자라는 게 포인트인데 8월 달에 조금 퀀트 관점에서 달라진 건 이익 모멘텀 스타일의 성과가 부진해요. 그러니까 2분기 실적이 좋았었던 기업들의 주가도 굉장히 부진한 케이스도 있고요. 물론 좋은 기업들도 있지만. 그래서 이익 모멘텀 스타일 내에서도 차이가 좀 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어닝이 좋아지는 기업은 당연히 주가가 좋을 거다라고 저 생각을 하고 있지만 워낙 시장엔 피크아웃에 대해서 좀 두려움이 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국내 기업들이 상반기에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거든요. 하반기에 실적이 좀 둔화될 것 같다라는 이유 때문에 2분기 실적이 좋아도 주가가 오르지 못하는 기업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종목을 조금 선택하실 때에도 이미 나왔던 실적 말고요. 하반기 실적이나 내년 실적 증가율을 좀 비교해서 종목을 고르시면은 조금 더 좋은 성과 내실 수 있을 것 같고, 뭐 자료가 발간이 된 지는 좀 됐지만 7월 중순에 제가 뭐 제목이 피크아웃 우려 없는 실적주라는 보고서를 냈거든요. 그 자료 한번 참고해 보시면은 그러한 기업들 좀 스크리닝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8월 시작과 함께 이제 8월 포트폴리오 전략을 제시한 걸 보니까 경기 민감 업종에 대한 비중 확대를 제시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뭐 최근 시장을 보면은 진짜 성장주와 경기 민감주가 계속 엎치락 뒤치락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경기 민감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추신 이유가 궁금하네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2분기 실적이 사실 긍정적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8월 모델 포트폴리오 짜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변수는 당연히 2분기 실적 시즌이었고요. 그래서 이익 모멘텀이 좋은 기업들을 업종들을 선정을 하다 보니까 경기 민감주의 비중을 저는 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비중을 축소한 섹터들은 성장 섹터를 줄인 게 아니라요. 유틸리티나 혹은 조선 그리고 그러니까 산업재 주로 산업재였는데요. 이러한 섹터들은 사실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있지만 제가 바라보는 숫자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이익 모멘텀이 상대적으로 부진했기 때문에 비중을 좀 줄였습니다. 그리고 뭐 소프트웨어나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중립 정도로 가져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워낙 주가 변동성이 큰 섹터다 보니까 비중을 갑자기 늘리기에도 저도 부담이 되더라고요. 밸류에이션도 고려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사실 오늘 좀 말씀드릴 게 사실 반도체예요. 이게 좋습니다. 주제. 저는 반도체를 8월 달에 비중을 올렸습니다. 뭐 8월 처음 시작에는 좀 괜찮은 것 같았는데 뭐 이틀 동안 주가가 굉장히 안 좋은데요. 일단 바텀업 쪽에서는 메모리 가격 둔화 이슈 때문에 계속 리포트도 오늘 안 좋은 리포트 많이 나왔더라고요. 맞아요. 주가가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근데 이제 퀀트 관점에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상대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그러니까 다른 섹터들과 비교해 봤을 때 여전히 반도체 섹터는 다른 섹터들보다 내년도의 이익 그로스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갔을 때 2022년도 가게 되면은 국내 기업들의 이익 증가율 자체가 좀 낮아집니다. 올해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 13%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올해가 70% 늘어나는데, 근데 13% 중에서 사실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반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다른 섹터들의 이익 기여도가 굉장히 떨어진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이 부분에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메모리 업황에 대해서는 바텀업에서 굉장히 안 좋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주가라는 거는 항상 이익에 선행하는 부분이 일정 부분이 있어서 저는 오히려 지금 같은 기회에 저는 비중을 늘려야 된다라는 입장을 좀 내고 있는 상황이라서 보고서도 그렇게 작성을 좀 했습니다. 사이클에 있어서는 좀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기는 맞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네. 절대 의심의 여지가 없는 네, 업종이다라고 결국에 말씀을 해주시네요. 알겠습니다. 어제 오늘 많은 분들이 이 반도체를 비중을 축소를 해야 하나 네. 아니면 이 시점에서 더 늘려야 하나 좀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지금 하나의, 가격에서 줄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네, 절대적인 정말. 수치만 봐서는 이 네. 가격이 좀 말이 안 되는 가격이긴 네. 하죠. 근데 이제 뭐 상대적인 관점일 네. 것 같은데 사실 메모리보다는 사실 비메모리 쪽에 집중하는 게 맞아요. 반도체 그렇죠. 내에서도 제가 네. 반도체라는 업종 이름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종목명을 좀 언급하기는 좀 그래요. 근데 이제 뭐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뿐만이 아니라 비메모리 뭐 여러 가지 종합 사업 부분이 반도체 있으니까요. 회사죠. 네. 네. 저는 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민이 되는 부분을 좀 코멘트를 해주셔서 네.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시간이 다 돼가지고 네. 그러면은 3분기 실적 전망치가 좀 상향 조정이 되고 있는 대표적인 업종만 좀 간단하게 듣고 마무리를 할게요. 3분기 이제 시장 전체적으로는 한 달 동안 3% 정도 상향 조정이 됐고요. 네. 숫자가 더 중요할 것 같은데 58조 원 정도 영업이익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분기가 1분기보다 소폭 둔화가 되지만 3분기에는 다시 1분기 레벨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이익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바라보셔도 될 것 같고요. 업종 말씀드리면은 운송이나 철강, 디스플레이, IT 하드웨어, 그리고 에너지, 자동차, 화장품, 의류 이러한 섹터들의 추정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화장품 의류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인 리오프닝 섹터 테마 중에 하나인데요. 네. 뭐 저도 이제 경기 민감주뿐만이 아니라 리오프닝 관련해서도 점차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에게 퀀터 측면에서 잘 들어봤고요. 열심히 써서 내놓으시는 보고서 저도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